30대, 40대가 넘었는데 갑자기 아토피가 생긴다. 혹은 건선이 좀 생기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치료를 해도 회복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다른 질환일 수 있다는 거는 충분히 그 가능성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네네네. 이게 저희 원장님하고 촬영을 시작한 지도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원장님 근데 그만큼 이제 하지정맥류 환자들을 많이 보신 거잖아요. 많이 봤죠. 많이 하고 수술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막 하지정맥류 수술 후기들도 맨날 많이 보고 뭐 아니면은 하지정맥류 수술 방법들도 찾아보고 이러는데 정작 원장님한테는 어떤 환자가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지를 여쭤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굉장히 좀 안 좋았던 환자들을 좀 기억을 해요. 이게 하지정맥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 아직도 막 이거 미용 목적 아니냐, 혈관이 튀어나와서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데 실제 질병이거든요. 정맥 부전이 생김으로써 정맥의 압력이 높아져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일으키는데, 그게 약간 진행되다 보면 6단계까지 넘어오게 되면 궤양이 생겨요. 근데 국내에는 궤양까지 오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혈관이 돌출되거나 좀 붓는다라고 하거나, 혹은 피부 색깔이 살짝 뭔가 변색이 오면 그때는 대부분 옵니다. 근데 궤양이 생겨서 오시는 경우들은 좀 드물긴 드물어요. 많진 않아요. 그럼 원장님 치료하신 환자분 중에 궤양이 있어서 병원에 내원하신 분이 있어요? 실제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사실 지금 제일 기억이 좀 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40대 환자예요. 40대 환자가 궤양이 생겨서 왔다. 궤양이 생겼어요. 젊은 남자분이신데 다리에, 발목에 그 복숭아뼈에 궤양이 생겼대요, 뭔가. 그래서 진물도 나오고 뭔가 이상하니까 일단 피부과를 갔대요. 그래서 첫 번째 피부과를 가니까 이건 우리가 볼 게 아닙니다. 대학병원을 가세요. 대학병원을 가서 막 조직검사도 하고 뭘 다 했대요. 그리고 나서 조직검사상 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연고 바르시고 드레싱 하십시다 하고 치료를 하는데 잘 회복이 안 되죠. 반복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집 앞에 있는 다른 피부과를 가서 그렇게 치료를 받았대요. 그렇게 1년을 받았는데 조금 좋아졌다가 또 나빠졌다가 또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렇게 생기는 거죠. 환자분이 너무 이제 답답한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막 검색도 해보고 이것저것 찾아보시다가 이게 혈관 질환일 수도 있구나 라고 해서 이제 피부과 진료 볼 때, 드레싱 할 때 물어본 거죠. 이게 혈관 질환 때문에 생길 수 있나요? 라고 하니까 혈관 질환 때문에 생길 수 있다 라고 해서 저희 병원을 약간 소개받아서 저희 병원을 왔던 그 환자가 제일 떠오르죠. 그러면은 이게 다리에 피부병이 좀 있는 분들은 혈관 질환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혈관 이동하는 이렇게 루트를, 경로를 보면 피부까지도 다 이동을 하거든요. 피부, 근육, 지방층, 안쪽에 뼈 안까지, 신경까지 혈류들이 다 흐릅니다. 우리 몸의 인체 구조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부도 또 마찬가지라는 거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피부 질환이 6개월 이상 치료를 하는데도 낫지 않으면 한 번쯤은 혈관 질환 한번 생각을 해봐라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분도 좀 안타까웠어요. 1년이나 치료를 했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죠. 근데 그러면서 피부 주변의 색깔은 또 변색도 되고, 지방 피부 경화증처럼 이런 경화증도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치료가 또 원활치 않게 되니까, 치료하고 나서도. 그래서 좀 안타깝죠. 지금도 이제 계속 치료하면서 신경을 쓰고 있어요. 내가 이분 치료하면서 어떻게든 힐링을 시키겠다라고 하고 생각하고 있죠. 지금 괜찮아지셨어요, 그분은? 조금 좋아졌어요. 좋아지기는 있는데 경과는 조금 봐야죠. 근데 왜 하지정맥류가 피부 궤양까지 만들어내는 거예요? 피부 밑에 우리가 하지정맥류, 정맥 부전이 생기면 혈류장애가 생기는 거죠. 피부 밑에는 정맥이 지나가잖아요. 정맥이 지나가서 피부 밑에 있는 혈류를 받아서 다시 이제 심장으로 올라가겠죠. 이런 과정에서 이런 노폐물이나 대사물질들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게 못 가니까 정체성 피부염들이 생기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정체되면서 나타나는 염증 반응들이 생기는 거예요. 안 좋은 것들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렇죠. 피부 밑에 그게 쌓이다 보니까 지방 피부 경화증이라는 것은 피하 지방층에 있는 혈관에 노폐물, 염증들이 쌓이니까 거기가 이제 변성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렇게 파이는 궤양까지 나타나는 거고, 피부가 죽는 거죠. 궤양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 과정. 그럼 저도 여기 뒤쪽에 좀 시커멓게 변색된 피부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그럼 하지정맥류가 진행 중일 수 있는 거예요? 가능성도 있어요. 진행하는 속도가 개인차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치료를 해보든지 아니면 진행 양상이 좀 이상하다, 뭐 일반적인 피부병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그때는 혈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고 좀 검사를 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검사가 뭐 엑스레이예요? CT예요? 혈류 흐름을 좀 봐야 되겠죠. 혈관 질환에 있어서 골드 스탠다드 방법은 어떻게 보면 도플러 초음파를 보는 게 가장 좀 좋은 것 같아요. 동맥혈관이 좁아
좁아졌거나 막혔다 이런 부분들은 뭐 CT나 조영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수 있지만 정맥혈관 같은 경우는 막히는 것보다 혈관의 기능적인 문제인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도플러 초음파를 보는 게 제일 좀 정확하죠. 도플러 초음파라는 게 정확히 혈류가 흐르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혈관의 흐름, 구조적인 기능 이상, 혈류의 흐름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죠. 근데 피부 질환이 있는 분들이 그것까지 생각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이제 피부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다닙니다. 여기저기. 피부 질환이 오래되면 이상이 있는 걸 수도 있다, 혈관이. 좀 가려움이 오래되는 것도 영향이 있을 수 있죠. 나이가 뭐 30대, 40대가 넘었는데 갑자기 아토피가 생긴다. 혹은 건선이 좀 생기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실제 건선일 수도 있지만 실제 피부병일 수도 있지만 치료를 해도 회복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다른 질환일 수 있다는 거는 충분히 그 가능성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럼 만약에 검사를 받아서 이상이 있다라는 소견이 나오면 네. 무조건 수술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치료는 받으셔야죠. 치료는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이거 치료받기가 내가 좀 힘들다라고 한 경우에는 먹는 약이나 스타킹이나 뭐 이런 운동 같은 보존적 치료도 해볼 수가 있어요. 보존적 치료를 해도 어느 정도의 증상 완화는 효과는 있어요. 완화되는 효과는 있지만 근본적인 구조적인 변화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술을 받는 것을 추천드리지만 그래도 뭐 3개월, 6개월 정도 이렇게 약물 치료나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보존적 치료하면서 경과를 볼 수는 있죠. 치료, 수술 이런 게 죽은 정맥을 막 살려주는 거예요? 그렇진 않고 고장난 혈관을 폐쇄해 주는 겁니다. 노폐물이 쌓였던 정체되는 그 혈관을 폐쇄해서 정상적인 길로 혈액이 흐르면서 제대로 된 혈관으로 혈액이 흐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배수로 같은 걸까요? 그죠? 하수도가 우리 밑에 굉장히 여러 개 깔려 있어요. 그 중에 문제가 되는 메인 하수구가 있으면 그 혈관을 네. 뚫거나 고칠 수가 없는 거라고 하면 거기를 그냥 막아버리면 다른 쪽으로 갈 수 있게, 여기를 어떻게 치료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냥 여기를 막아버려야 다른 쪽으로 혈액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치료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 하지정맥류 치료를 받으면 궤양이 치료가 되나요? 보통 좋아져야죠. 좋아지는데 이제 정도가 너무 심한 경우에는 완전히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치료 시기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아니 그게 좀 뭐 다리가 썩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썩는다고 표현하는데 치료 시기를 놓치면 분명히 좀 안 좋아지긴 해요.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좀 치료해 주는 게 좋긴 하죠. 네. 네, 알겠습니다.